NHK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기준 도쿄 내 확진자가 143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의 누적 숫자가 1034명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64%가 경로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도쿄 인구 1350만 명 중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4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본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숫자가 나온 것은 지금 도쿄 내에 얼마나 확산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을 준비하고 경미한 환자들을 호텔에 수용하며 병상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검사에도 소극적이었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하고 있는 재택근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대도시 근무자들은 대부분 여전히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세계적인 경제대국 일본에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일본 회사 중 80%가 재택근무를 시행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여전히 팩스를 사용하며 전자서명이나 자폐서명 대신 회사 도장을 사용해 문서를 승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사태 선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은 사무실을 폐쇄할 필요성이 없으며 일본 노동자 대부분이 서비스직에 종사해 재택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출근 지하철은 감염의 위험에도 여전히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하타 켄바로 고베대병원 교수는 지난 4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도쿄가 뉴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절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하타 교수와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은 검사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지만 일본 내 검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아베 총리는 하루에 9,000건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 1일 평균 1,000건밖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실제로 9,000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일본에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을 수차례 예고했지만 경제적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아직도 선언을 미루고 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NHK의 이르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의 결단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며 아베 총리에게 긴급사태 선언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CNN과 블룸버그 등 미국의 언론들은 그동안 일본이 소극적인 검사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심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5일 주일 미국 대사관은 일본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미국인들을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폭넓은 검사를 하지 않고 확산 정도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감염이 크게 늘 경우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언론은 대규모 검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한국을 모델로 한다며 신뢰했지만 일본의 상황은 지속적인 의심과 비판을 해오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내에서 나오는 탄식은 왜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많은 양의 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고 가장 성공적인 방역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한 방송에 나온 일본 전문가는 일본은 지금 검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시인하며 한국에게 검체를 보내서 분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비행기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핀란드는 비행기를 통해 검체를 보내 24시간 내에 해결해달라고 부탁했고 한국은 이를 12시간 만에 핀란드로 보내줬습니다. 지난달 일본 노벨상 수상자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얼마나 답답했던지 한국의 머리를 숙여서라도 정보를 받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수출 규제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된 한국을 비판만 해오다가 이제는 부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동안 아베 총리를 지지하며 한국을 비판해왔던 일본의 우익 언론과 집단들도 한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늘 한국에 대해 공격적인 보도를 해왔던 산케이 신문은 한국의 철저한 검사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감염 확대가 진정되지 않는 구미 각국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4시간에서 6시간 만에 감염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한국제 진단키트라며 한국의 키트 등의 수출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나라는 100개국을 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6일 그동안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과 은폐에 앞장섰던 일본 사사카 재단의 한 전문가는 방역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한국과 독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전체를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는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면서 대조적인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중증 환자들만 중점적으로 검사했기에 지금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일본처럼 안일하게 대처했던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32만 명을 넘어섰고 9천 명이 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뉴욕에서만 12만 명이 넘었고 4천 명이 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도쿄는 제2의 뉴욕이 된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이라도 대규모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한국에게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에서만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고 1910조 원이 공중 분해될 것이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2009 금융위기를 능가할 수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돼 2009년까지 이어진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에서만 650만 개의 일자리가 삭제되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숫자가 500만이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예상을 훨씬 웃돌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 그리고 가장 공식력 있는 신용평가 기관 S&P마저 지난해 6%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이 올해 1분기에는 최하 마이너스 10%의 성장률, 즉 중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후진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한국이 받는 타격도 상당한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무려 25%, 미국 12%로 둘을 합치면 37%로 한국 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 경제가 올해 1.1%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던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이 수치를 마이너스 0.6%로 수정하였고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경제연구 컨설팅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추락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긴급 재난소득이라 해서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결단을 내린 곳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1,000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백악관은 심지어 이 금액이 $1,000가 넘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라며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즉시 보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수표가 지급되길 원한다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미국인 1인당 12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맨큐의 경제학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모든 미국인들의 $1,000씩 지급해야 한다 전하였습니다. 맨큐 교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면 모든 국민들의 $1,000 수표를 가능한 빨리 보내야 한다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맨큐 교수는 세금 감면 등의 어정쩡한 조치는 이번 사태로 직장을 잃어 낼 세금조차 없는 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이 효과적이라 설명하였습니다. 한국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논리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우면서도 충격적인 사고와 변화로 맞대응해야 할 것이다 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전했고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전국민 80%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지급 대상은 가처분 소득 하위 80%입니다. 즉 자신의 수입에서 이자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소비 가능한 금액이 우리나라 상위 20%가 아니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시행에 옮긴 지역도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며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와 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전했습니다. 대전도 곧바로 시행에 옮길 예정이죠. 확진자가 방문해 피해를 받은 영업점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10만 명에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20만원씩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1인 가구는 30만원, 2인 가구는 40만 5천원, 3인 가구는 48만원, 4인 가구는 56만 1천원, 5인 가구는 63만 3천원씩 지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극도로 소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아베 신조는 최근 열린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V자 회복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례에 구애받지 말고 대담하고 강력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일본이 기껏 내놓은 방안은 일본 국민 1인당 14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
미국과 한국은 100만원씩을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홍콩도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일본은 상당히 초라하죠.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이 모든 국민들의 1만 2천엔씩 지급했는데 일본인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저축해버리는 바람에 효과가 거의 없었던 데다가 올림픽 연기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최근 USA 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 출신의 딕 파운드 IOC 위원이 인터뷰에서 IOC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말하자면 연기가 결정됐다. 자세한 조건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도쿄올림픽이 7월 24일에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OC의 집행위원 니콜 호버츠도 워싱턴 포스트의 집행위원회에서 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4주 동안 연기 시나리오를 논의할 것이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된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생각 없이 돈을 마구 찍어낸 결과 일본의 국가 부채는 1경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 정부 부채가 총 8경 2,300조 원인데 이 중에서 7분의 1 정도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일본 국민들로부터 1년에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 230조 원을 빚을 갚거나 빚에 대한 이자를 내는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부였던 2020 도쿄올림픽 개최마저 잃어버린 일본이 빚더미에 앉아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긴급으로 나눠줄 돈마저 없는 상황인 것이죠.